한문에는 어조사, 어기조사, 어기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 언, 호, 야, 우, 으까지 모두 어기사, 어기조사, 어조사라고 부르는 조사입니다. 우리말에 딱 떨어지는 품사가 없어서 문법적인 기능이나 의미를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영어의 전치사의 기능과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어기사, 어기조사, 어조사를 아주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전치사는 목적어로서 명사 또는 대명사를 취하죠. 전치사와 목적어가 구를 이루어서 서술어 앞 또는 뒤에서 문장의 배경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를테면 전치사 in, at, from을 가지고 뒤에 명사로서 동작이나 행위의 시간, 장소, 대상을 두루두루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한문에는 그 역할을 어조사 어자, 우자, 호자 등등이 명사를 취하는 구조로서 똑같은 역할과 기능을 함께 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직접 어기사 하나를 콕 집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키워드는 어조사 어자입니다. 의미상 세 개의 갈래로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작이나 행위의 장소, 대상을 두루두루 표현하는 의미로서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에게로 풀이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하여 라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뭐뭐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때는 어조사 어자 앞에 있는 서술어가 형용사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동의 의미로서 뭐뭐에게, 뭐뭐에 의해 무언가를 당하다, 받다라고 해석하는 이 세 개의 갈래가 어조사 어자가 활용되는 가장 많은 예입니다. 직접 예문을 가지고 같이 정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앙, 불개, 어천. 우러러 보는 거예요.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누구를 향해 그 대상이 필요할 텐데 그 대상의 길라잡이 역할로서 어조사 어자가 마치 전치사 에 또는 투처럼 대상을 콕 집어주죠. 그게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대상을 집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하늘에게. 여기서 어조사 어자는 첫 번째 갈래의 의미로서 대상 처소의 역할을 아주 넉넉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금, 오, 어있냐, 청기연이 관기행이래요. 금, 지금, 오, 나는 어있냐. 문장을 한번 끊어볼까요? 이 야자는 쉼표의 역할로서 활용될 수 있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여기까지 앞부분이야. 이제 뒤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게 라고 알려주는 쉼표 구분선의 역할입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지금 나는 여기서 어자는 두 번째는 대상이 아니라 서술어의 의미로서 대하다, 관련하다라고 그 의미를 풀며 대상을 이끌어줍니다. 대하다, 관련하다로 의미를 표현하는데 풀이하면 뭐뭐에 대해 또는 뭐뭐에 관하여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앞의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지금 나는 사람에 대해 쉼표.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지금 나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어요. 기언, 그 말을. 이 들었어요. 가 아니라 보았어요. 기행, 그 행동을. 지금 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접속사 and 말을 듣고 그리고 행동을 본 거예요. 순접의 역할로서 말을 듣고 그 행동도 관찰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문장의 풀이를 같이 한번 다시 짚어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말을 듣고 나서 그의 행동을 믿었어. 그런데 지금 나는 사람에 대해 그의 말을 들어도 반드시 그의 행동을 관찰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개강자 문, 정어, 공자래요. 개강자라고 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정치를. 그리고 대상, 묻는 대상이라고 하는 공자가 어조사 어자라고 하는 대상의 의미로서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어조사 어자를 가지고 다시 해석하면 개강자가 정치를 물었습니다. 공자에게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인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같이 볼게요. 어조사 어자가 첫 번째 의미로서 대상이라는 의미를 상당히 많이 취합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서술어 뒤에 어조사 어자가 대상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지만 행위자의 구조를 취하면 뭐뭐에게 당하다 또는 받다라고 하는 피동의 의미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 예를 같이 볼게요. 노력자, 자자잖아요. 앞에 있는 쭉 문장의 주어. 힘을 쓰는 사람은 다스린다. 사람에게. 이상하잖아요. 피동의 의미로서 다스려진다. 남들, 사람들에게. 다시 풀이하면 힘만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임을 당한다 라고 풀이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장을 또 보도록 할게요. 군자어 기연 무소구 이의의래요. 군자는 기연 그 말에 대상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에 이 대상을 이끌어서 배경을 만든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또는 그 말에 있어서 또 상관이 없어요. 이어서 볼게요. 이게 서술어죠. 무소구 소자는 바소자인데 뒤에 서술어가 와서 전체적으로 명사화가 된다. 그러면 목적어. 군자는 그 말에 있어서 그 말에 무소구 구차하다. 구차하게 할 바. 그 말에 구차하게 함부로 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의래요. 앞에 있는 이는 뭐뭐일 뿐이다. 뒤에 있는 어조사 으자는 종결 어기사로서 단정과 마침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군자는 그 말에 있어서 구차하게 할 바가 없을 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어조사 어자가 뭐뭐보다 비교의 대상으로 비교급으로서 명확하게 교과서적인 예를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같이 해석해볼게요. 천하 막강어 진국 막강어 대상 보이나요? 강자가 서술어인데 형용사예요. 이 문장 구조가 빠르게 보이면 이게 뭐뭐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천하 막강어 진국. 천하에 강어 진국. 진나라보다 강한 것은 없다. 막자가 부정의 의미로서 없다. 천하에 진나라보다 강한 것은 비교급을 부정하니까 해석이 더 강한 것은 없으니 진나라가 가장 강하다라는 최상급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하에 있어서 진나라가 가장 강하다. 진나라보다 가장 강한 나라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조사 어자가 분명히 크게 세 갈래로서 해석을 하게 된다. 근데 아주 이따금씩 사서에서 감탄 어기사로서 활용되는 예를 지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호, 제자 등을 활용해서 또 다른 한자를 붙여서 여기서는 놀희자를 붙였네요. 보이나요? 놀희자를 붙여서 감탄의 의미를 표현한 거예요. 오호라
전황불망이래요. 5호 전황불망. 이 전황은 옛날의 전왕, 문왕을 지칭해요. 여기서는 알 필요는 없고요. 훌륭했던 그 전황을 불망 잊을 수 없구나. 어조사 어자가 뭐라고요? 감탄의 의미로서 문법적 의미를 넘어 화자의 감정을 쏟아내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 정도는 간단하게 기억하시면서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볼게요. 3년 무게어 부지도. 3년 무게어 부지도는 가위 효의래요. 3년간 무게 고치지 않아요. 근데 그 고치지 않는 행위의 대상, 그 대상을 어조사 어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도를. 다시 해석해 볼게요. 3년간 부모님의 도라고 하는 것을 고치지 않은 것, 그것을 일러 뭐뭐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효라고. 이 이르다라고 하는 이를 위자의 구조는 A, B라고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A를 B라고 이르다. 앞에 조동사의 의미로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짜가 붙었어요. A를 B라고 이르다. 그런데 이 목적으로 쓰인 A가 앞에 턱하니 나갔습니다. 왜?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문장이 길어서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A가 앞으로 나온 격. 이 문장의 구조 형태가 보이나요?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석해 볼까요? 3년간 부모님의 도를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을 효라고 이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자, 먼저 공자가 이릅니다. 오지어있냐. 야자가 보여요. 쉼표의 의미. 앞의 상황을 주제로 제시하며 쉼표처럼 호흡을 고르는 역할이구나.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볼까? 나는 다음에 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나의가 되려면 여기 뒤에 명사여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 또는 지자가 대명사인가? 앞에가 주어인데 대명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뭘까요? 이거를 이 가로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 가로 풀려면 대명사 지자가 아니라 어조사 지자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서술어야 되는데 이 어조사 어자가 서술어로 대하다, 무언가를 대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대상이라는 남이 왔어요. 그럼 대하다라고 서술어를 풀면 보이나요? 명사절을 취할 수 있는 이 가 역할로서 어조사 지자가 쓰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쉼표까지. 나는 내가 대하다, 남을 대함에 있어서. 쉼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누구를 회방하며 누구를 기리며, 기리다라는 것은 칭찬의 의미로서. 다시 해석해 볼게요. 공자 선생님께서 이르시길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명사절이죠. 누구를 회방하며 누구를 비난하며 누구를 칭찬하더냐라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해석해 볼게요. 이목지관 불사이 이자가 생략이 되었어요. 생략이 된 게 아니라 제가 빠뜨려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붙여서 해석해 볼게요. 이목지관 불사이 폐업물이래요. 귀와 눈이라고 하는 기관. 그러니까 A, G, B죠. 동격의 의미로서 귀, 목, 귀와 눈이라고 하는 기관은 여기까지가 주어로 쓰였겠죠. 불사,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접속사 and가 쓰였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폐어물이래요. 폐어 대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목이라고 하는 이목지관이 폐 가려진 거죠. 가려지죠. 어디에 가려졌습니까? 사물에. 이목지관은 눈, 귀, 코 이런 이목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서 그리고 그래서 가려집니다. 사물이라는 물에 의해서 가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피동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3가지만 정리하면서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경 설정으로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에게 장소, 대상, 시간을 한정해준다. 두 번째로는 비교급의 의미로서 형용사 뒤에서 더 빛나는 비교급으로서 뭐뭐보다라고 해석한다. 세 번째로는 피동의 의미로 뭐뭐에게 뭐뭐에 의해서 무언가를 당한다. 부가적으로 감탄 어기사로서 감탄적 용법까지 어조사 어자가 두루두루 문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4가지 정도 반드시 기억하시면 한문 독해 실력이 아마 한 단계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어쩌다 한문 공부였습니다.